거침없고 리얼한 슈기슈 한판 승부.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요. 거침없고 리얼한 슈기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바로 예. 안내를 해드리죠. 긴장들 많이 하셨지요? 예, 스튜디오에 저run이 깔려. 오늘의 초대 손님,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김학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 나눠볼 토크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충청북도가 사실상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충북도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백지화,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리얼토크 한판에서 알아봅니다. 자, 이제 본격 토크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 충주 에코폴리스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시정 도지사가 10일 포기 선언을 했어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것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 혜택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하나의 자유구역으로 이제 조성을 한다는 건데 2013년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동해안하고 함께 충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원래 충북은 오송 바이오 지구하고 내수읍의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예정됐는데 그 충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진식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셔가지고 충주시 중앙탄면 일원 지역에 충주 에코폴리스를 조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세 곳이 다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오송지구는 이란 투자 유치 실패, 그 다음에 청주공항은 MRO 항공정비 산업 유치 실패, 그 다음에 충주 지역은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업 포기 선언이 있었죠. 근데 지사님이 4월 10날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런 건 금요일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하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코폴리스가 이제 김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충주의 지역민들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그동안 기다리고 또 바랐던 이런 사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애시당초 잘못 지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저기 의원님 그 윤진식 의원님 보좌하시면서 거기 적극 참여하셨죠. 아, 그렇죠. 근데 그 부지가 적절하셨다고 보셨습니다. 아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군의 어떤 소음 문제, 지형의 문제, 땅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당시에 고민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래서 다 그거 다 고민해서 그래도 합당하다. 그렇죠. 된 겁니다. 그렇죠. 소음 문제가 그것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오창 비롯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냔 말이죠. 19전투 비행단에서 소위 소티 그 이착륙 횟수가 평균적으로 7, 80회 정도가 이착륙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 한 대 전투기가 지나갔을 때 고작해서 대화가 좀 힘들 정도의 고작해야 5초에서 6, 7초 정도만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그럼 24시간 중에서 7, 80회 그런 5초 정도를 곱해봤자 하루에 고작해야 5분에서 6, 7분 정도밖에 지장을 안 받는 정도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비행기 소음 비행기 소음 문제에 더 나쁜 지역도 된다. 그 다음에 뭐 그 교통망 부족한 거 더 나쁜 지역도 됐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땅값 문제 이것도 더 비싼 지역도 됐다. 근데 왜 여기만 유독 문제 삼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논리적인 말씀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제가 국어 30점 맞았어요. 근데 20점 맞았어. 나보다 더 못해. 영어는 20점 맞았어. 의원님 죄송하지만 18점 맞았어. 그것도 이해가 돼. 여기 저기 뭐 과학을 제가 30점 맞았는데 20점 맞았어. 근데 내가 왜 꼴찌야? 아하. 다 합해보면 꼴찌지. 예, 충주 지역이 의원님 개개적으로 보면 더 나쁜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건 충주 지역은 조금은 더
최악은 아니더라도 사업성이 좀 있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었잖아요. 전문가가 누가 아니, 전문가입니까? 의원님, 충북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들이 잠시만요. 전문가인가요? 예. 아니죠. 민간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산업개발을 포함한 어떤 민간 주차사 입장에서는 사업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그거 무산된 거는 제가- 서로 협상이 결렬된 거죠. 협상이 결련된 거는 이건 정말 충청북도가 그간에 정말 그 민간 기업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약속 번복이라든가 말바꾸기라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감정 싸움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협상의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건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제가 네. 충북도의 입장 또 민간 주차사의 입장들을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말씀드리는 지금 것이고. 뭐 의원님께서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안 하겠지만 대체의 그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런 거예요. 이 부지가 어떻게 개발지구로 지정됐는지 한심스럽고 정치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물론 뭐 그 사람 전문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 지역을 한번 그런 분들은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 보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던데 보고 와서 하는 자, 얘기라고 어딜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지역 그 4.2 이제 2.2죠. 2.2 평방미터만 이제 2.4. 평수로 다 환산하면 7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는 지금 이 A4 용지에 줄 그어져 있는 정도의 선 개념으로서 철도가 지나가는 거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광활한 면적에서 선 하나 지나간다고 해가지고서는 개발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참,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교통의 요지처럼 보여요. 철길이 지나가고 고속도로 지나가고 국도가 막 지나가서 예. 요지처럼 보이는데 근처에 역사도 없어요. 그다음에 IC도 없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없고 중요한 거는 최소 이 철길이나 고속도로나 국도가 다 이게 5m에서 최고 30m까지 위로 지나가요. 아하. 여기에 개발하기는 자, 진짜 변호사님 지금 아주 뭐 그 예. 본질을 굉장히 호도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5분, 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다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곳이 5km가 있습니다. 넘어요 다. 5km가 자동차, 아니 걸어서 다닙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걸어서 다닙니까? 자동차로 이동한다. 아니, 이런 의원님, 겁니다. 김 의원님 스스로도 이 지역은 각종 교통적 불편과 군사적 규제로 버려져 있던 땅이라고 그랬는데 왜 버려져 있었어요? 왜 버려져 있는 땅이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가 자료를 버려진 땅이라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죠? 2014년에 도의원 출마를 하시면서 충주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버려져 있던 땅인데 윤진식 의원께서 특히 강조를 하시면서 본인이 뭐 죽은처럼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윤진식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버려져 있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여러 가지 그렇게 사업성이 그건 제가 뭐 어떤 이제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취지를 제가 다시 뭐 반출해 본다라면은 어떤 그 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라든가 어떤 그 개발 제한에 묶여져 있었고 또 수변 구역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제가 내뱉은 말이 아닌가 이제 추정이 가는데요. 잠깐만요. 거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부지가 적합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토목공사 하려고 해보면 이거 안발파 지역이 전체의 3분의 1이래요. 지표 틀린 얘기예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틀린 얘기고요. 자, 그 안발파 지역이 문제가 되고 지역의 고저차가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당장의 청주의 동남지구라든가 충주의 호암택지라든가 또 그렇게 메가폴리스라든가 이 거기하고 지역들은 더 험한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 잠시만요. 동남지구는 동남지구는 왜 똑같은 비율인데 했냐 그랬죠. 거기는 분양해도 들어와요. 네. 동남지구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발파 지역이면 아니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분양가를 댈 수가 맞출 수가 있냐고 이게. 공사비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민간주차사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2,700억 정도가 보상비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부대비, 공사비 포함해서 2,70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을 60만 원 후반대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3,700억, 3,800억 수익이 들어올 걸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분양에서 분양이 된다고 보세요?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된다고 보시냐고요. 다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니 청주는 다 분양이 되고 충주는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청주도 다 분양 안 됐어요. 지금 옆에 메가폴리스 기업도시는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다 공공용지, 학교용지만 남겨져 있고 다 분양됐습니다. 메가폴리스요. 작년에 아니 준공했는데 도에서도 작년에 의원님 준공했는데 말씀 더 듣고요. 80%, 90%다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아니, 서울 예, 판교에서 청주까지 오는 데는 2시간이 걸릴지 몰라도요. 에코폴리스까지는 50분이면 옵니다. 아니, 그럼 거기 지금 아이템이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부품, 신재생 에너지, 뭐 물류 이런 뭐, 쪽이죠, 그죠? 그것도 있고 외국인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병원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아이템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예. 아, 예. 이미 그 사업을 예. 제가 이제 그 윤지식 국회의원과 이제 그 기획을 한 당시에 네. 이미 시행사부터 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업체까지 이미 잠정적으로다가 합의된 상황에서 그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만약에 윤지식 전 의원이 도지사가 됐더라면은 벌써 이거 아마 준공 단계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그거는 역사에서 가정은 확인할 방법이 아니,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 상당 아이템으로 부분의 분양 부지에 안 대해서 된다니까. 들어오겠다. 만들어만 주면 들어오겠다는 예, 기업이 알겠습니다. 있었고 잠시 말씀 이게 한번 실제 여쭤볼게요. 팔 수 있는 땅이 이제 47만 평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예. 제가 나서도 최소 15만 평은 제가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 예. 연대 보증을 하시죠. 전국의 경제 자유구역 사업이 거의 다 흐지부지예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다 잠시만요. 잠시만. 예, 그리고 예. 거의 절반 가량이 다 지정 해제해 버렸어요. 예. 절반 가량은 아니고 44%예요. 절반 가량은 절반이죠.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인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00만 평에 육박합니다. 자, 좋은데 말고 우리랑 가까이 있는 항해 있잖아요. 당진하고 네, 네. 평택. 네. 거기는 90% 해제 버렸어요. 안 돼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광활한 면적이 지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충주는 뭐 100%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거긴요 하세요. 7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네. 70만 평이면요 옆에 바로 메가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65만 평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충주시에서 출자를 하고 전체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 부지를 전량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80% 90%다 팔렸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딱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뭐 똑같으냐면 잘 되는 곳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우리는 맨 처음부터 이 경자구역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도 네, 가져갔어야 가능성. 되는데.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고 예. 상점벽해 만드는 것이 그게 정치 지도자의 능력인 것이고요. 그 국민의 힘인 겁니다. 그걸 왜? 실패했을 때 이 부담은 누가 떠안아요?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떠안잖아요. 이것이 재정 부담 얘기를 이제 나올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충청북도에 이것이 도비가 다 여기에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채무 보증 행위만 할 뿐인 것이고 자, 아니 글쎄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땅이 남는 거예요. 땅이 안 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릴게요. 땅이 왜 안 남지요? 이게 채무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주체 SPC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을 해줘서. 네, 네. 자, 그게 분양이 안 돼요. 그럼 채무 상환을 못 해요. 그럼 공매 들어갑니다. 그렇죠. 땅도 날리고 채무 보증을 썼던 지자체는 세금으로 다 그걸 갚아줘야 돼요. 땅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다 날리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건 충청북도가 25% 충주시하고 같이 충청북도는 정확히 15%입니다. 예. 15%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무 보증 행위를 질 뿐이고 충청북도가 그 땅을 만약에 70%, 75% 이상 협약된 조건에 못 미쳤을 경우에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이 민간 출자사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 괴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25% 지분이 이제 충주시하고 충북도가 25%인데 25% 이상의 채무 보증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미분양분에 대해서 또 하나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무를 충당하라는 거지. 자기들이 먼저 충당해 간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충북도하고 충주시는 나중에 가져가라는 거지. 이거는 일반 거래소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런 얘기를 왜 했겠냐고. 지금 채무 말씀하신 보증 거는요, 얘기를. 일반적으로다가 산업단지들을 개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보다 더 이상의 조건들을 그간 해왔어요. 해왔는데 바뀌었잖아요, 이제. 100%의 미분양 용지를 떠안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한 것이 2013년까지 이루어져 왔던 관행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이 상황이 바뀌게 됐는데, 이제 이게 민간 출자사하고 지금 충청북도하고의 어떤 그 25% 지분 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라든가 어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이 절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협상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측면들인 것이고, 이건 얼마든지 협상 결과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서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는 것. 그럼 당사자들이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노력 자체를 충청북도에서 거의 기울이지 않았고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할 정도다. 민간 출자사들에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접어라. 당신들이 뭐가 보기선을 하라. 또 충주시를 찾아가서 충주시 니들이 못한다고 얘기하라. 이거 도지사가 정부 부지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제가 증언을 제가 다음 주에 제 의회에서 제가 녹음기 아니 틀어드리겠습니다. 누구 어느 측 관계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시는 제가 그 충북도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는 산업개발 측에서 그 얘기를 하던가요? 민간 출자사와 충주시로부터 제가 충주시로부터. 자 그러면은 아니 도지사 이시종 도지사가 왜 안 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략적인 의도? 예,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소설을 쓰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본인도 잠시만요. 정신이 이렇게 큰데. 잠시만요. 그럼요,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략적인 의도 부분을 좀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한번 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MRO 사업에 대해서 공격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김학철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 김학철 의원님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그렇죠. 하려고 포기했다. 의회에 대해서 그럼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졸한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이 에코폴리스를 지정하게 되는데 잠재적인 라이벌 또 절대적인 라이벌인 윤지식 의원의 공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충주 시민들 같은 경우, 도민들 같은 경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윤지식 의원 힘이 아니었었으면 당시에 충북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지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배경들을 지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금 그 있는 두 가지로 이유로 드신 겁니다. 아, 두 가지. 김 의원님 생각으로는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제의를 SPC에서 했는데 도가 특히 이시종 지사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정략적인 의도로다가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거네요, 결론은?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충주 시민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충주를 청주하고 차별한다.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자기도 지금 충주 출신인데 지사도. 그래서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청주 입장에서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도입니다. 영내에 충청북도 영내에 청주와 비청주권의 발전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인구를 놓고 보십시오. GRDP를 놓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한 53%, 4% 잡는다라고 하면 충청북도는 60%에 육박합니다. 이 점을 우리 청주 중심의 어떤 그 개발에만 목매어 있는 이 공직자들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 지도층들이 한번 알겠습니다. 진지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기령 시장 뭐 같은 당 소속인데 조기령 시장님이 본인의 명확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충북도에서 알아서 빨리만 결정해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의견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발표가 나서 포기 선언하자 충북도에서 책임을 전가했는데 빨리만 결정해 달라 가부간에 어떻게 그 해당 지역구에 자치단체장인데 충북도에 책임을 미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기령 충주시장님도 이 재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책임을 지기는 싫었던 거지. 충주시장이 이 도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요. 의뢰지위에서 갑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제 에코폴리스 문제만 충청북도의 협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무수한 것들을 다 충청북도에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야, 나 이거 안 하겠다. 너 좀 따라와라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 입장에서 시장 군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같은 당 소속은 상황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 왜 상황을 같은 당 아닌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려고 보면은 지사 이시정 지사를 향해서 뭐 이렇게 한 방 날리신 말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참 나쁜 도지사다. 뭐 제 속에 그렇게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예. 뭐 사실 뭐 솔직한 감정이에요. 참 솔직한 감정이고 주민들이 그동안 숱하게 지사 면담을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한 번도 들어주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날 포기 선언 하루 전날 충주시장과 그 주민 대표들을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도지사실로 와라, 청주로 와라. 그래놓고서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거 사업 이래서 못하니까 그리들 알아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세고 행동이죠. 정말 이 그동안 5년여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재산권 침해를 받았으며 또 이제 그 보상 받고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하에 은행권의 어떤 또 대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사업 계획들을 세워놓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완전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이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민들의 애틋한 마음하고 지역구를 대변한 도의원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두 분께서는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경자구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게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경자구역 사업이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충주가 다른 지역,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입지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따지면. 해당 부지 저는 뭐 직접 가보지는 않고 인터넷에 찾아봤지만은 사실 고가 도로가 다 있고 철로가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업성 부지도 별로 없고 실제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SPC하고 협상을 하면서 거기서 도무지 법 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자구역을 계속 에코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코폴리스를 사업을 포기했을 때 충주 도민들의 또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이익이 있겠냐는 거죠. 자, 안 들어왔을 때 그 땅 날라가고 채무 보증서 줘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그 토지 소유주들은 계속 제한을 받아야 돼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시정 지사께서 판단한 포기 선언이 차라리 낫죠. 방향이 맞다라고 빨리 판단을 포기해야죠. 하신 할 거네요. 때는. 그게 다른 구역을 개발하거나 추가적인 산단을 조성해주거나 해서 협상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이번 민선 6기 들어온 충북도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포기, 다 실패, 의원님, 다. 김 의원님 정확하게 찍으셨어요. 예. 그건 비판하셔도 맞는데 다만 어떤 부지가 문제됐을 때는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는 거죠. 객관적으로를 좀 접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발 그 지역에 대해서 갓난 아이를 하나를 낳아놨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갖은 축복을 빌어줘도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지 모르는데 저주부터 쏟아부어요. 저주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자식이 있는데 얘가 공부를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공부를 못해요.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장사라도 하도록 방향을 터닝해줘야 되는 게 맞죠. 아하. 끝까지 공부하라고 막 과외 투자하고 이게 맞을까요? 그 이제 비유는 그 에코폴리스에는 좀 적절치 못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MRO하고는 본질적으로 MRO의 실패 사례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거는 MRO는 민간 출자사조차도 시행사조차도 못 찾았던 것이고 이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 민간 출자사는 이미 행정 절차의 99%에 다 모든 단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하고 어떤 그 산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만 이제 그 한 몇억 원, 10몇억 원만 내면은 이제 바로 승인이 나아지는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보상 절차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와 있고 민간 출자사들이 이미 해왔고 지금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입주 희망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건데 예, 그렇죠. 이 기업 도시라든가 또는 이제 메가폴리스라든가 다른 여타 산단들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는요. 이 준공 시점에 임박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계약이
계약 단계가 들어갑니다. 착공 후 2년 정도가 경과했을 때 비로소 첫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조차도 충청북도 땅도 아니고 지금 SPC 땅도 아닌데 어느 업체가 자기 땅이 어디에 위치할지 눈으로 좀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림만 보고서 누가 의원님. 결정을 합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문가 의견이나 아니면 뭐 개발 전문가나 분양 전문가나 뭐 이 의견은 다 뭐 무시를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대체로 이제 전문가라고 행사하는 사람들, 의원님은 행사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그 사람들 보면 대체로 지금 경자구역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안 됐고 충주 지역은 사업성이 별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다 도에서 허위 선전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충주를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충주 지역을 비하하는 얘기고 충주 시민들께서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면요. 변호사님 충주 못 오세요. 아니 이 사업성 이 왜 부지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걸 왜 충주 충주가- 시민이나 충주 시민이나 충주를 비하한다는 걸 사업성이 연결시키세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무튼 충주 못 온대잖아. 논리가 아무튼 충주 못 온대잖아. 빈약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는 사업성 충분하다는 거는 논리가 충분하신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사업성 충분한데 김학철 의원님하고 윤진식 의원을 보기 싫어서. 제가 그걸 웃고자 한 얘기고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아, 저는 근데- 또 말씀을 굉장히 근데 긴장했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충북도에서 이 경자구역 포기하고 일반 산단으로 갑시다 하면 반대예요? 경제자유구역 하지 왜 산단을 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이거는 도비 부담의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하수광고라든가 또 공업용수로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도비 부분이 일반 산단으로다가 바꿨을 경우에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도에서 돈을 덜 써도 덜 된다. 써도 된다라고 합니다. 딴데또 쓸 데가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도의 재정력이 아. 사실 부족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충주 에코폴리스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충주 지역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요. 김 의원님께서는 포기를 했지만 충주 에코폴리스를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그림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 에코폴리스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다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 갈 겁니다. 또 이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다가 지사의 어떤 이 잘못된 오판 결정에 대해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고,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친 수준으로다가 지사의 이 결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제자유구역 중단 선언을 지사가 했지만은 이것이 뭐 바로 이제 지정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그 지정 해제가 돼야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민간 출자사의 입장 변화 또는 공공 출자사의 입장 변화가 있어서 새로이 어떤 그 타협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업 재개가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전화하세요? 제가 이시종 지사님, 근데 지금 핸드폰 꺼놔서 지금 못 하는데 윤진식 의원님하고 김학철 의원님 미워하지 마시고 저 풀어요. 그렇게 좀 하려고. 풀고 아니, 에코폴리스 해줘. 아유. 김 의원님 초반에 에코폴리스 얘기하면서 서로 막 목소리 높이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타협점을 좀 찾아보고 뭐 서로 이기는 탈출구를 찾던지 그리고 서로 뭐 윈윈하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싸우다 서로 보면 공멸하다 하자는 길로 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끝내기 한 판 들어갑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까부터 하나 있는데 이게 왜 갖고 왔나 했어요. 책임윤리. 막스 베버라는 그 유명한 사회학자가 신념윤리도 중요하지만 책임윤리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투철한 신념이나 뭐 사회관이나 정의관 이런 신념윤리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사실 확인, 그 다음에 균형적인 판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또 자기가 말을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 그런 책임윤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책임윤리로 지금 그랬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책임윤리는 김학철 의원님을 겨냥한 겁니까? 지역의 정치인들을 겨냥한 겁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마지막 얘기 니체? 네. 니체가 신은 죽었다. 네. 이랬잖아요. 네. 그 다음날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 니체 죽었다. 현종 아니.
현 정부 신이 죽도록 뭐 했냐. 어허. 지금 에코폴리스 죽었다. 그랬더니 지금 그거 죽도록 뭐 했냐. 한 거 없다. 이러는데 예. 뭐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리고 대안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싸움을 통해서 더 충주가 더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리얼토크 한판을 충주가 지역구인 김학철 도의원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대박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종종 좀 출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저기 오늘 저기 김학철 의원님 진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 왜요? 왜냐면 보통들 이런 데 나오면 삐져서 가거든. 아주 여유 있게 같이 하면서 네 여기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하게 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